놀이입니다. 놀이는 이렇게 놀이의 특성, 놀이 이론, 놀이 유형, 놀이의 유형별 특성, 놀이 개입, 놀이 관련 요소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놀이의 특성부터 알아볼게요. 놀이의 특성은 먼저 기본 특성 9가지를 보면 이렇게 내적 동기, 과정 중시, 비사실적 행동, 적극적 참여, 자유 선택, 내부에서 부여된 규칙, 긍정적 정서, 유연성, 창의성이 있습니다. 먼저 내적 동기는 말 그대로 내부에서 놀이에 대한 동기가 생겨서 자발적으로 놀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정 중시는 활동의 결과보다는 활동 자체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고요. 비사실적 행동은 놀이자가 흥미에 부합하기 위하여 가장적 요소, 현실의 왜곡이 있다는 것으로 가작화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가장적인 행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참여는 방관하거나 산만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놀이에 참여한다는 것이고요. 자유 선택은 스스로 선택한 활동만을 놀이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부여된 규칙은 외부에서 부과되는 규칙의 구속을 거의 받지 않고 놀이에 필요한 규칙은 대부분 놀이 참여자들이 함께 정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 정서는 놀이는 유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고요. 유연성은 놀이에는 실험 행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유아가 다각도로 탐색하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의성은 유아 스스로 만들어내는 몸짓과 행동 그 자체만으로도 가능한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놀이와 탐색입니다. 놀이와 탐색의 특징을 비교를 해보면요. 놀이는 먼저 친숙한 물건을 대할 때 나타나고요. 탐색은 낯선 물건을 대할 때 나타납니다. 이 행동들의 목적은 놀이는 자극을 유발하기 위해서 나타나고요. 탐색은 물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납니다. 레비의 놀이 특성을 보면요. 여기는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레비는 놀이 행동을 개성의 개발을 돕도록 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하면서 놀이 행동은 개성의 개발이라는 것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특성에 내적 동기, 현실 유보, 내적 통제가 있는데요. 먼저 내적 동기는 유기체가 내적으로 활동에 몰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활동 내부에 기원을 두고 내적인 보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현실 유보는 놀이에서 현실적인 자아가 잠시 환상적이 되거나 상상의 세계로 빠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적 통제는 유아가 놀이의 주체이며 놀이를 통제함으로써 몰입 효율성 등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놀이와 학습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유놀이, 안내된 놀이, 지시된 놀이, 놀이로 가정된 학습이 있습니다. 먼저 자유놀이는 유아가 누구랑 놀이를 하고 무엇을 할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놀이를 할지와 같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요. 안내된 놀이는 자유선택 활동과 같이 자유롭게 놀 수는 있지만 지켜야 할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시된 놀이는 교사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경우 교사의 지시에 따라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놀이로 가장된 학습은 교사 중심적이고 과제 중심적인 활동으로 특정 개념을 배우게 하기 위한 암기 활동, 연습 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흥미를 끌 수 있는 과제를 놀이 형태로 제시를 하지만 유아는 이를 학습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학습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활동으로 외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놀이의 중요성과 교육적 가치가 있는데요. 가볍게 보면요. 놀이의 중요성은 주변 세계를 숙달할 수 있고 정서적 적응력을 도모하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도모를 할 수 있고 사회성 발달도 도모하며 진단의 매개가 되고 신체 운동 발달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놀이의 교육적 가치는요. 놀이는 학습 시간이다. 놀이는 교육 시간이다. 놀이 시간은 평가 시간이 된다. 놀이 시간은 치료 시간이 된다라는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놀이 이론으로 넘어가면요. 고전적 놀이 이론이랑 현대적 놀이 이론이 있는데 먼저 고전적 놀이 이론을 볼게요. 고전적 놀이 이론은 크게 에너지 조절 수단으로 보는 관점과 본능의 기제로 설명하는 관점이 있어요. 에너지 조절 수단으로 보는 관점인 것은 잉여 에너지 이론과 휴식 이론이 있습니다. 잉여 에너지 이론은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다음 에너지를 산출하기 위해서 모두 소모돼야 하는데 놀이를 통해서 이러한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이론의 한계점은 유아들이 많은 활동을 한 후에도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도 놀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휴식 이론은 놀이의 목적이 다 써버린 에너지를 재생시키는 데 있다고 하여 놀이를 통해서 충전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이론의 한계점은 유아들은 성인에 비해 더 적은 일을 하면서 놀이에는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본능의 기제로 설명하는 관점은 이렇게 반복 이론과 연습 이론이 있는데요. 반복 이론은 인간의 과거 원시적 삶의 모습이 놀이로서 계승되며 과거 문화의 역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론의 한계점은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놀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의 반복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연습 이론은 놀이는 성인기의 생존 활동에 충분히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그렇지만 한계점은 성인기에 필요한 기술을 충분히 획득한 이후에도 놀이가 계속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현대적 놀이 이론으로 넘어가면요. 크게 7가지를 볼 수 있어요. 먼저 정신분석 이론을 보면 프로이트와 에릭슨이 있는데 프로이트는 놀이를 부정적 정서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역할 전환과 반복이 있는데요. 역할 전환과 반복을 통해서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정화를 하는데 역할 전환은 부정적 경험을 제공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역할의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아는 부정적 감정을 다른 사람이나 대체물에게 전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은 반복 강박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게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놀이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에릭슨으로 넘어가면요. 에릭슨은 놀이를 통해서 주변 세계를 숙달하고 자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주변 세계 숙달은 이 주변 세계를 숙달하게 되면 자아 존중감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지발달 이론으로 넘어가면요. 피아제, 비고츠키, 브루너, 서튼 스미스, 싱거가 있는데요.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동화로서의 놀이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놀이는 동화가 조절보다 우세한 상태이다. 그래서 놀이의 중요한 기능은 연습과 내면화이다 라고 하였고요. 이 놀이라는 것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직접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연습하고 경고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놀이는 정신과 사고 발달의 도구이다 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놀이는 추상적 사고를 촉진시킨다. 그리고 놀이를 할 때 자기 조절이 일어난다. 놀이는 근접 발달 영역을 형성한다. 유아가 놀이 상황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행동, 그러니까 사회적 규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규칙을 따르는 행동을 함으로써 놀이의 즐거움을 얻고 동시에 사회적 지식을 습득하여 인지 발달을 이루게 된다와 같이 유아가 놀이에 참여를 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기능을 획득을 하고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성인이나 능력 있는 또래의 비계를 통해서 발달을 증진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놀이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주변의 부모나 교사, 친구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브루너로 넘어가면요. 브루너는
놀이는 문제 해결 능력과 융통성을 증진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이는 서술적 사고 능력을 촉진시킨다고 하였고요. 또한 성인 생활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서튼 스미스는요, 놀이를 통해서 놀이는 창의성과 융통성을 증진시킨다고 보았고요. 놀이를 적응 가변성의 개념으로 보았는데요. 이 놀이를 공연에 비유를 해서 수행 이론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놀이 속에는 놀이자, 작가, 감독자, 청중이 함께 공존하는 4차원의 세계인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서튼 스미스도 마찬가지로 성인 생활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봤습니다. 신거로 넘어가면요. 놀이와 정서의 관계성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각성 조절 이론이 있는데 각성 조절 이론은 놀이를 각성 수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려는 중추 신경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안에는 벌린과 앨리스가 있는데요. 벌린은 자극 감소를 통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놀이를 한다고 보았고요. 앨리스는 자극을 추구해서 최적의 각성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위 의사소통 이론에는 베이튼슨과 가비가 있는데요. 베이튼슨은 가장 의사소통과 상위 의사소통을 이야기하였어요. 먼저 상위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놀이의 진행을 위해서 놀이의 여러 가지 상황, 행동, 사물 등을 놀이의 틀 밖에서 놀이 친구를 이해시키고 설명해주기 위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놀이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의사소통이라고 하였고요. 놀이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상위 의사소통이라고 보았습니다. 각본 이론으로 넘어가면요. 각본 이론 유아의 극놀이를 각본으로 간주를 하고 놀이 중에 표현되는 이야기의 조직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이렇게 3가지 수준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먼저 쉐마 수준은 한 가지 사건에 관련된 단순한 표현을 의미하고요. 사건 수준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가지 이상의 쉐마를 표현한다는 것으로 이 안에는 2가지가 있는데 단순 사건과 윤곽 사건이에요. 단순 사건은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3가지의 쉐마로 표현한다는 것이고 윤곽 사건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가지 이상의 쉐마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에피소드 수준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가지 이상의 사건 각본을 수행한다는 것인데요. 단순 에피소드와 윤곽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단순 에피소드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가지 이상의 사건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윤곽 에피소드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가지 이상의 윤곽 사건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상위 인지 이론이 3가지 있는데요. 마음 이론, 수행 이론, 변형 이론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는 문화 이론, 비판 이론, 혼돈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놀이 유형입니다. 놀이 유형은 인지적 관점, 사회적 관점, 복합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인지적 관점을 먼저 보면요. 이 안에는 피아제, 스밀란스키, 프로스트와 클라인이 있습니다. 피아제는 놀이를 3가지 단계로 나눴는데요. 연습놀이, 상징놀이, 규칙 있는 게임입니다. 연상규로 외웠어요. 연상규 하다 보면 외워지더라고요. 연습놀이는 실제적이고 기능적이며 예견 가능한 놀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체 움직임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징놀이는 기존의 친숙한 물체로 동화시키는 과정에서 놀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규칙 있는 게임은 미리 정해진 혹은 새롭게 정해진 규칙을 인식을 하고 수용을 하면서 진행되는 놀이를 의미합니다. 스밀란스키는 기구, 극규로였는데 기능놀이, 구성놀이, 극놀이, 규칙 있는 게임이 있어요. 기능놀이는 연습놀이와 비슷한데
기능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단순한 놀이를 말합니다. 구성놀이는 창조적인 활동의 전환을 뜻하는데 블록으로 여러 가지 끼워서 맞추는 놀이감, 목공 놀이 도구나 미술 자료를 가지고 만들거나 쌓거나 조작하는 놀이를 의미합니다. 극놀이는 다른 사람의 역할을 가상하여 행동이나 언어를 그대로 모방하는 놀이이고 특히 언어적 의사소통이 첨가되면서 사회극 놀이로 발전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사회극 놀이라는 것은 두 명의 유아들이 역할을 정해서 실생활의 상황을 재현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놀이이며 가장 발달된 상징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규칙 있는 게임은 피아제의 규칙 있는 게임과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프루스트와 클라인은 기구 상사규인데요. 앞에 설명한 놀이와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사회적 관점입니다. 파튼, 하우즈와 메디슨, 에릭슨이 있는데요. 파트는 먼저 비방, 단병, 연협, 그래서 비참여 행동, 방관자 행동, 단독놀이, 병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가 있어요. 비참여 행동은 놀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놀이하는 다른 유아를 쳐다보는 것이고요. 다른 유아들의 놀이 활동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방관자 행동은 다른 유아들이 노는 것에 관심을 갖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쳐다보면서 질문을 하거나 제안을 하기도 하지만 놀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단독놀이는 유아가 혼자서 놀잇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노는 것으로 다른 유아와 가까이 놀면서도 다른 유아가 무엇을 하는지에는 상관없이 각자 다른 놀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행놀이는 같은 공간에서 친구들과 같은 놀잇감으로 놀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지만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연합놀이는 유아들이 서로 놀잇감을 빌려주거나 교환하기도 하며 다른 유아들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다른 유아들과 집단놀이를 하면서 상호작용은 하지만 역할 분담은 없는 놀이 형태라고 합니다. 협동놀이는 집단의 한두 명이 리더가 되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집단놀이라고 합니다. 먼저 하우즈를 보면요. 단상, 담보상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단순 병행놀이는 서로 비슷한 활동에 참여를 하지만 서로에게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는 형태입니다. 상호 인식 병행놀이는 다른 유아를 인식은 하지만 사회적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사회놀이는 사회적 시도를 하는데요. 사회적 시도란 이야기하기, 동의하기, 웃기, 만지기, 놀잇감 제공하기, 위로해주기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보완적 놀이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보완적 활동을 하면서 서로를 인식하고 관심을 보이지만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없다고 합니다. 상호 보완적 사회놀이는요. 이 앞에 있는 보완적 놀이와 같이 보완적 놀이를 하면서 단순 사회놀이와 같이 서로에게 사회적 시도를 하는 것인데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협력을 하는 활동이 수반되는 놀이를 의미합니다. 하우즈와 메디슨으로 넘어가면요. 여기서는 단상, 협복 이렇게 외웠는데 단순 병행놀이는 상호 보완적 놀이까지는 앞에 하우즈와 같고요. 뒤에 이 두 가지를 보면요. 협동적인 사회적 가장놀이는 또래와 어울려 사회극 놀이를 하면서 역할을 맡고 역할에 맞는 가작 행동을 하는 단계입니다. 복합적인 사회적 가장놀이는 또래와 가상놀이를 하면서 놀이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서 잠시 벗어나 상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에릭슨은 3가지 단계인데요. 자기 세계의 놀이, 미시 영역놀이, 거시 영역놀이예요. 먼저 자기 세계의 놀이를 자기 신체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미시 영역놀이는
자기 세계 놀이에서 벗어나서 놀잇감이나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놀이를 하고요. 거시 영역 놀이는 놀이 친구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친구들과 놀이를 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복합적 관점으로 가면 루빈과 서튼 스미스가 있는데요. 루빈을 먼저 보면요. 루사인 볼트라고 해가지고 얘는 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사회적 수준이 앞에 오도록 하고 뒤에 인지적 수준이 오도록 하는 건데 예를 들어 혼자서 기능놀이를 하고 있다 하면 혼자 기능놀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수준에는 혼자놀이, 병행놀이, 집단놀이가 있고 인지적 수준에는 기구, 극규하고 탐색 읽기가 있습니다. 서튼 스미스는 연습놀이, 상징놀이, 사회적 놀이, 구성놀이 게임이 있는데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